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흑백 요리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넷플릭스 구독을 시작하셨다 하는데 외국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11% 넘게 올랐고 곧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넷플릭스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 구독자 수가 2억 8,272만 명으로 507만 명 순 증가했는데요. 시장에서는 45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이 구독자 수에 따라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올랐던 거죠. 22년도에는 이 구독자 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75% 가까이 폭락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작년 3분기부터 보면 다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구독자 수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까요? 아마 작년까지는 너도나도 OTT 시장에 뛰어들면서 넷플릭스 말고도 볼 게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히트작을 성공시킨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티빙과 쿠팡 플레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도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 할 경쟁자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이 넷플릭스 구독을 쉽게 못 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넷플릭스가 작정하고 가격을 올리고 계정 공유를 금지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보게 되는 일명 락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이 두 작품이 3분기 넷플릭스의 흥행을 이끌었다고 해요. 완전 무결한 커플,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작품인데요. 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벌써 시즌 4라고 하니까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대박을 친 작품들을 시리즈로 출시하곤 하는데 다가오는 12월에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는 대작의 후속편이 나오죠. 바로 이정재 배우의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정말 2021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작품인데 사실 1편보다 재밌는 2편이 나오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흥행은 보증해주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NFL이라고 미식 축구죠. 미국의 4대 스포츠 하면 농구, 야구, 하키, 그리고 럭비인데 이 럭비 경기를 넷플릭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수입이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또 전설의 복서죠. 마이크 타이슨이 제이크 폴이라는 30살 젊은 복서와의 대결로 복귀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마이크 타이슨의 복귀전은 11월 15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빵빵한 라인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의 구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가 요즘 스포츠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케이블 TV로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TV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로 옮겨가겠죠. 또 최근에 디즈니에서 스포츠를 중계하는 ESPN 사업부가 잘 안되면서 분사한다,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설마 이것도 넷플릭스가 사갈 가능성은 아직까진 적어 보이지만 넷플릭스가 스포츠 스트리밍에 대한 야망이 있는 한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22년도에 고꾸라지다가 제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 중에 광고형 요금제 도입이 신의 한 수로 꼽히는데요.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볼 때도 사실 짧은 광고는 크게 거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광고 좀 봐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중동, 남미, 아시아 이런 시장들에서 메리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광고 요금제를 확장하면 구독자가 3억 명 이상까지는 금방 넘어갈 것 같고 사실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광고 시장 점유율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절대적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존이 급부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콘텐츠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이 쇼핑 탭을 엄청 강화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넷플릭스도 아까 말씀드린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이 에밀리가 입은 옷을 구글 렌즈로 인식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래요. 아직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꽤나 큰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 힘든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먼저 쏟아부어야 돼서 넷플릭스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OTT 치킨 게임이 끝나고 경쟁자가 많이 사라진 넷플릭스는 이 제작자나 배우들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출연료가 적어도 넷플릭스에 나오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갑이 된 거죠. 이제 넷플릭스는 마치 대형 제약사들처럼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블록버스터 작품 하나가 실패한 10개 작품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넷플릭스 주가가 이 구독자 수 증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익 증가율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마치 유튜브처럼 넷플릭스가 구독료로 얻는 수익보다 광고로 얻는 수익이 많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의 시즌 1이 B2C, 구독자 이런 키워드였다면 넷플릭스의 시즌 2는 B2B, 광고 이런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이런 전략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그때는 콘텐츠 기업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년 후의 넷플릭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트렌디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